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32살 박모 씨.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의 식약처 첨사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. 유족들은 박 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을 해서 산재를 받으려면 이게 내가 죽는다라는 거를 느끼고 선택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중증도 우울증에 걸려서 뇌의 어떤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거고, 자살을 선택한 행위 자체가 그 병의 증상이라고 보는 의사들이 있거든요.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닌 거죠. 정확하게 인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아니라 병이 너무 심해서 자살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라고 느끼는 게 그 병의 증상인 거예요. 그 선택까지 감에 있어서 정신과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. 주변에 누구라도 가라 라는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막 쉽지가 않으니까 본인이 사실은 고민해서 결정을 거의 다 내리잖아요. 우리나라 문화가 그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든지 더 화이팅 넘치게 해라 라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 스스로 힘들다는 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,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. 정신과 선생님은 그냥 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상태를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솔루션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상담만 받으시더라도 힘들면 정신과는 가보시는 게 낫다. 특히 직장에서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 때요. 우연히 보고 찍었다라는 거를 사실 불법 증거로 문제를 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. 그 외에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탕비실에 녹음기 설치하거나 그런 거는 불법 증거로 쓰실 수가 없어요. 녹음기를 쓰시고 싶으시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서 가해자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녹음을 따내는 거는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, 가해자들끼리의 대화를 내가 몰래 녹취하는 거는 불법 증거이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어요. 그러면은 그 대화에 꼈던 사람이 확보한 녹취록을 그 사람이 나한테 줬다 하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은 그 대화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녹취를 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뭐 카톡이나 문자도 마찬가지예요. 가해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.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무마하려고 미안하다, 내가 그때 실수했다,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다 녹음하고 다 캡처를 해주셔야 돼요. 그 당사자 둘이서 나는 C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, 나는 뭐 그 사람이 싫다, 그거를 이제 이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건데, 이거를 내가 저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힘들 수 있어요. 근데 다른 여느 증거들이 존재하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뭔가 정황이나 간접 증거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얘한테도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동을 할 동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증명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? 사실 그거는 아닌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랑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걔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이 사실 엄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왜냐하면 교묘하게 괴롭힐 때도 있고 가해자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.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증거들이 필요하고, 나의 그 우울증이나 적응장애, 불안장애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,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. 근데 주치의가 의학적 소견으로서 회사에 있었던 이벤트들 때문에 이런 행동이 발병한 것 같다라는 그런 소견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.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힘들었고 약물 치료도 받고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고 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건 병원 내원을 하시는 방법이거든요. 첫 번째로 지금 직장 내에서 이제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, 직장 내 성추행 뭐 이런 거를 당하고 계시다면 우선은 확보할 수는 있는 증거를 모두 확보를 하셔야 돼요. 그게 녹음이든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메일이든 사진이든 일단 객관적으로 내가 모을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다 모으셔야 되고, 못 모으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 마음이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거나 좀 안 좋은 생각이 든다 하시면은 정신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. 왜 요즘 힘든지를 당연히 물어보실 거고, 직장에서 있었던 이벤트들을 모두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
재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주치의가 의학적인 소견이나 진단을 내려주실 거거든요. 그 의무기록 차트에 직장에서의 이벤트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소견이 나오게 되면 앞서 확보하신 증거들과 함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꼭 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오늘은 언론에 보도됐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결국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인턴 분의 그 뉴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, 산재를 하는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명언: 마음이 아프면 병원부터.